안녕하세요. 진리쌤의 진리입니다.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키우시면서 수학학원이나 수학과외, 이 수학 사교육을 따로 안 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손든 분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주변에서 그 수학은 사교육을 안 시키시는 분들을 정말 찾아보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실제로도 그 대한민국 사교육 지출 통계 자료를 보면 이 수학 부분이 진짜 월등히 높게 나온다고 해요. 안 그래도 이 사교육 시장이 큰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학. 근데 이거를 안 시키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맞죠? 근데 가끔 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가끔 이 수학을 따로 사교육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아서 진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수학 교육을 따로 안 시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타입은 이 자녀가 좀 어릴수록 막 공부 쪽으로 이렇게 푸시를 하고 싶지 않고 좀 자유롭게 방목하면서 키우고 싶고, 또 엄마 본인도 막 그런 교육 정보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라서 좀 이렇게 편하게 두시는 그런 타입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타입은 이렇게 좀 체교과를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좀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네, 그럼 바로 이 뇌의 특징을 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타입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신 분들 혹시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선 이 수학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능 세대인데, 저 이전 세대인 그 학력고사 세대 때도 수학은 너무 중요했었다 하고, 저 때에도 물론 그랬었고요. 지금 아이들도 당연히 이제 수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배우고 있고, 또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IT 기업의 그런 중요성이나 인기가 점점 커지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그런 관련된 공대 쪽, 그리고 수학 그 전공자들 몸값이 자꾸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겉으로만 봐도 이 수학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학학원 한번 보낸 적 없고, 수학 과외는 더더욱 안 하니까 이제 이걸 보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던 분도 계셨어요. 아니, 수학을 시작도 전에 포기했냐고. 그럼 거기 답부터 드리면, 물론 수학을 포기한 거 아니죠. 아닌데, 제가 예전에 그 올려드린 영상에서 보면 0에서부터 12세까지는 이 사람의 뇌가 언어 발달에 정말 특화되어 있도록 그 설계가 되어 있다고 뇌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뇌 사용법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킬 때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거를 훨씬 줄일 수 있겠죠. 이 모국어든 영어든 이 언어 쪽은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학습을 하면 그 잘하기 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당장 우리 스스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 아이들과 똑같이 영어 인풋을 이제 해놓고 몇 년간 들어보면, 내 리스닝은 거의 제자리인데, 심지어 막 저 같은 경우는 뭘 좀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기를 쓰고 들어도 그런 상태로만 들었을 때는 영어기가 절대 안 뚫리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냥 이게 몇 년간 켜켜 누적되다 보면 그냥 귀등으로 듣고 있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이제 영어가 쫙 들리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사람의 뇌가 이제 그렇게 언어 발달에 최적화된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 자, 이렇게 12세를 넘어갈수록 이 언어를 잘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본인의 막 엄청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이제 힘든 반면, 이 12살 이전에는 언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고 편하게 잘하는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 오늘 수학 얘기한다면서 왜 또 영어 얘기하고 있냐,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자, 이게 다 수학 공부랑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아이가 15세 이전까지는 수학이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 더하기 1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만들어준 어떤 그 환경 때문이든 아니면 정말 문화혜택이라고는 1도 없는 저 시골 산골짜기에 살면서 정말 자연 외에는 뭐도 없는 곳에서 자란 아이인 거예요. 근데 집에 누가 남겨주고 물려준 책들만 막 쌓여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책을 유일한 친구 삼아 장난감 삼아 이제 쭉 읽으면서 커온 아이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5살까지 그렇게 책만 읽고 자라다가 환경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제 도시로 나오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수학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1 더하기 1부터. 자, 이렇게 책으로 15살까지 이렇게 길러진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 사칙연산이라는 걸 배우고 들었을 때 정말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못 해내고 있을 것 같나요?
그건 아마 아닐 거예요. 유아기 때, 뭐 초등 저학년 때 오히려 이 사칙 연산을 막 이해시키고 막 해결하는 데까지 뭐 한 2, 3년 정도 걸린 아이들이 좀 대부분이라면, 이런 아이 같은 경우 이 15살에 처음으로 수학 공부를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책으로 좀 이렇게 길러진 이 아이는 아마 뭐 한 6개월 정도 그 꾸준한 연습과 그걸 통해서 이 사칙 연산은 아마 충분히 해결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 정글북으로 알고 있는 모글리라는 소년 있죠. 그 아이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늑대들과 생활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연구 사례로도 남아있는 몇 케이스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뭐 배가 표류해서 전원 다 사망하고 무인도에 이제 그 뭐 어린이만 이제 생존하게 돼서 동물들과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됐는데, 이제 그런 아이를 이제 문명에 데려다가 이제 언어 교육을 시키고 하면 겨우겨우 이제 정말 간단한 의사소통, 뭐 단어 한두 개 이런 소통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이런 언어 지식은 결국 습득하지 못하게 되는 걸로 이제 남아있거든요. 자, 이 두 경우에서 보면 물론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이 언어라는 거는 결국 학습하기 위해서 그 정말 적기라는 게 있고, 이때를 놓치고 이제 학습을 하면 후행으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 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언어를 먼저 하고 나서 후행으로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선행을 좀 따지자면 선행을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수학보다는 좀 언어 쪽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오해하셔서 12살 이전까지는 그냥 놀아도 된대,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건 절대 네버. 그건 정말 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학원 가서 뭐라도 배우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뇌가 정말 한창 그 왕성하고 활발할 때니까 뭐라도 배우는 게 낫죠. 가장 좋은 거는 이 12세 이전까지는 이 뇌의 특성을 잘 활용하셔서 모국어랑 모국어만큼 잘했으면 하는 그 언어를 이제 계속 노출해 주시고, 그게 대부분은 이제 영어겠죠. 그래서 그 언어의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언어와 그 두뇌 역량을 같이 키우시는 거, 이게 정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수학을 하나도 안 할 수 있냐. 정말 남들은 교과 수학, 뭐 연산 수학, 사고력 수학 이렇게 수학 하나로만 해도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을 뭐 하나도 시키지 마시라 뭐 이런 게 아니라 12세 이전까지는 언어와 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두시고, 수학은 좀 남들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그런 사교육에 너무 준비 없이 그렇게 막 무모하게 시간, 돈 이렇게 힘쓰지 마시고 힘 좀 빼시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뒷심을 진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좀 전초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진짜 잘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고등학교 이후 시기예요. 이 고등학교 이후 때부터 진짜 이 수학에서 빛을 발해서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뭐 가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든 이렇게 이제 득을 봐야 되는데, 정말 이 유아기 때부터 막 초등 기간 내내 이렇게 막 그 수학 관리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 결국 뒷심 발휘해야 되는 그때 가서 애들이 나가 떨어지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뭐 대부분 유아기, 초등기 그 자녀를 키우시는 엄마들이 많으실 테니까 누구네 아이들 뭐 이렇게 집집마다 보면 수학을 되게 잘해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변에.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내 마음이 막 진짜 편치 않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이후까지 잘하느냐, 이거는 정말 별개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대부분 엄마 말도 잘 듣고 아이들이 아직 좀 순수할 때잖아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하고, 물론 그것도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들이대면 따라오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잘한다고 해서 진짜 그 뒤가 잘하는 거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아이 그 수학 사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 이유는 진짜 수학이 안 중요해서가 절대 아니고, 지금은 언어랑 이제 책 교육에 신경 써야 될 때니까 이제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달리려고 저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와 지금까지 해온 그 수학적인 어떤 경험을 좀 보면, 유아기 시절에는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절에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주던 그때였는데요. 그때 가끔씩 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뭐 수학 전집이나 아니면 그 낙권 중에서 좀 수학 내용을 좀 재밌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사서 뭐 수 개념이나 좀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책들을 좀 읽어주긴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절대 그런 걸 막 비장한 각오를 해준 건 아니고, 매일매일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그 와중에 정말 어쩌다 한번 뭐 1년에 한 2-3번 정도였을까요? 그 유아기 시절에는. 그럴 때 이제 수학책을 이제 뽑아다가 뭐 아이랑 이제 수학 얘기도 나누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때 좀 주의하실 점이 저의 경험으로는 수학 전집 중에 메이저급 출판사였고, 저도 뭐 나름 서치를 많이 해서 좀 엄마들 반응도 좋았던 그런 책을 이제 딱 구매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제 워낙 스토리 책들이 재밌다 보니까 현저하게 재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지간하면 엄마가 책 읽어주면 참 좋아하던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뭐 그렇게 아이도 좀 시큰둥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읽어봐도 이게 좀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고 이제 좀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억지로 만든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재미가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책들을 대부분 저는 이제 개똥이네에서 중고로 샀으니까 다행이지, 이걸 막 제 돈 주고 샀으면 진짜 아까웠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수학 전집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가격도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았는데 이 스토리도 재밌었고, 저희 아이랑 정말 이 6, 7세 때 정말 즐겁게 읽었던 또 수학 전집이 있거든요. 그 책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오랜만에 찾아봤는데요. 수다쟁이 수학 동화라는 이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50권 구성에 새 책 기준으로 그 당시에 7, 8만 원대밖에 안 했었어요. 이게 한국 삐아제에서 나온 책이네요. 근데 와, 이게 오히려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50권 구성의 새 책인데 7, 8만 원대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놀이북도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이북이 있는지 그때 몰랐어. 활용도 안 했고요. 안에 이 놀이북을 뭐 하나도 푼 게 없어가지고 너무 깨끗한데, 이게 본권 50권에 놀이북까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게 진짜 가성비가 좋은 책인데, 심지어 내용도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수학 전집보다도 한글 전집 중에서는 진짜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했었고, 50권이다 보니까 수학 영역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세분화돼서 잘 나와 있거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 더하기 1을 가르치기 위한 연산이라고, 이제 연산 더하기를 이제 다룬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안에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수학적인 걸 이해하기 좋고, 스토리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어쨌든 좋아하는 책이어야 뭐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계속 여러 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활용하시기 너무 좋고 가성비가 일단 너무 좋다. 그 아이도 참 좋아했었다라는 거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어 원서 중에 Math Start라는 이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뭐 원서들은 좀 전직 개념은 없긴 하지만 이제 시리즈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저는 이 책이 정말 이게 수학책인지 스토리 책인지 정말 이게 못 느낄 정도로 스토리도 너무 탄탄하고, 정말 이제 스토리도 재밌고요. 또 수학적인 내용을 이야기가 너무 이게 잘 버무려서 다루고 있어서 정말 아이도 좋아했고, 저도 이 책이 참 좋았어요. 수학적인 도움을 얻는데도 좀 좋았고요. 이게 레벨이 1, 2, 3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레벨별로 나눠져 있는데, 레벨 1 같은 경우는 유아기 때 읽어주시고 활용하시기 참 좋고요, 내용이. 레벨 2, 3는 초등학교 그 저학년, 뭐 3학년까지 충분히 활용하시기 좋은데, 뭐 예를 들어 지금 레벨 1에서 제가 이제 한 책을 여기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주제가 나와 있어요. 이 책은 뭐를 다룰 거냐면 Counting by fives and tens 이렇게 하면서 5씩이나 그 10씩 그 세는 거에 대한 카운팅에 대해서 이 스토리에 담고 있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안에 보면은 이제 뭐 별로 글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레벨 1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읽어주시기 부담도 없고, 아무래도 이제 수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10, 20, 뭐 30 이런 식으로 이제 세는 거, 아이와 같이 이제 수를 세보면서 이렇게 그런 수학적인 경험, 또 이게 함께 영어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 시리즈가 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레벨 1을 일단 먼저 사고 한 2, 3년 뒤에 또 레벨 2를 사고 이런 식으로 했고, 한꺼번에 다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웬디북에 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뭐 지금 레벨 2 같은 경우도 제가 한 권 뽑아왔는데, 이게 한 레벨당 한 10권 정도의 그 낙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벨 2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나 뽑아왔는데, 보면 여기서는 주제가 뭐냐면 adding, 이제 뭐 더하기를 여긴 다루고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안에 보시면 레벨 2도 그렇게 뭐 글밥이 좀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죠. 이렇게 가면서 뭐 이렇게 동물원 갔는데 이제 호랑이 이렇게 3마리 지나가고 있고, 2마리 실은 트럭이 가서 3마리에 2마리 더하면 모두 몇 마리 되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아까보다 레벨 1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제 3 더하기 이렇게 기호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배우는 나이 될 때 이 책과 함께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 여러 가지 뭐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이게 도형도 있고 굉장히 이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Math Start 이 시리즈는 정말 제가 활용해 본 것 중에 최고였다, 너무 좋다라는 거 도움 되시라고 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요 정도의 책으로 엄마랑 그냥 즐겁게 이제 수학 얘기 나누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좋은 거는 생활 속에서 사실 이게 정말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장을 보든 뭐 사과를 몇 개 사왔는데 이제 아이와 사과를 뭐 계속 세면서, 아니면 요즘 좀 복숭아철이니까 복숭아를 이제 한 박스 사오시면 안에 대충 10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좀 어린 자녀를 키우시면 조금 상황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오늘 복숭아 진짜 맛있겠다. 이 안에 복숭아 몇 개 있어? 우리 한번 세볼까? 하면서 이제 아이랑 이제 숫자 세보기 하시고, 와, 이거 너무 맛있게 써서 엄마는 오늘 한 8개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뭐 재현이 몇 개 먹게 되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제 뭐 손가락을 쓰든 이제 숫자를 세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빼기와 더하기의 개념이 이게 생활 속에서 아이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은 자주 보잖아요. 뭐 호박을 하시든 양파를 하시든 복숭아를 하시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로 자꾸 수학 얘기를 하시면 이 수학이 정말 학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있고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해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아이가 자꾸 몸소 깨닫게 하는 거, 저는 이게 일단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런 거를 뭐 한두 번 해보고 말 게 아니라 유아기 초등 저학년 때는 계속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거죠. 이런 거랑 가장 기본적인 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책이 가장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두뇌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공부랑 별개가 아니라 지금 다 한 세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과일로 얘기하지, 또 제가 또 했던 거는 아이랑 지하철 기다릴 때 그 자판기에 음료 캔들 그 가격이 막 쭉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하기 빼기를 조금 이제 할 수 있게 된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지하철 기다리면서 그런 거 이용하는 거여서 이렇게 약간 마트 놀이를 하면서 아저씨 저 600원짜리 이거 음료수 먹고 싶은데 저 지금 1,000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1,000원 드릴게요. 그럼 얼마 거슬러 주실래요? 뭐 요런 놀이를 하면서 아이랑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자판기 가지고 마트 놀이도 하고, 또 뭐 운전 중에 우리가 그 신호 대기 걸려 있으면 앞차 번호 가지고도 뭐 이런 수학 또 더하기 빼기 하면서 게임도 하고, 요런 거를 저학년 때는 많이 해주세요. 유아기 때. 그게 일단 먼저 되고, 책은 항상 가져가셔야 되는 거. 이게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고요. 네, 물론 저의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것도 너무 귀찮아, 저 어떻게 해, 이제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아이 키우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제 힘든 일이고, 또 뭐 어차피 뭐 수학 좋은 학원 찾아보고 좋은 선생님 찾고 돈 쓰고, 또 뭐 아이가 그 수학 숙제 그 문제집 가져오면은 집에서 풀리면서 소리 지르고 여러 가지 소모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했을 때 이렇게 아이와 좀 즐겁게 수학 얘기를 나누면서 일단 먼저 스타트 하는 거, 이게 저는 정말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수학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오늘 이 저의 수학 얘기를 한 영상에 담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뭐 수학 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막 수학적인 어떤 정보가 막 많은 건 아니니까 그냥 한 영상에 내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데, 이 막상 해보니까 그런 저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이 뒷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 또 나눠서 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제가 정말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 있고 마치 저는 굉장히 실수 없이 잘한 것 같지만, 저에게도 정말 이 수학에 있어서 정말 이 엄마로서 실패와 좌절을 맛본 혹독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바로 저희 아이가 그 초등학교 들어갈 그 무렵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경험담,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또 잘 넘기고 지금까지 아이와 사교육 안 하고 이게 잘 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